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4년 8월 16일 토요병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목요일인데 비가 좀 살살 오고요.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금 이게 다운이 되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금주 토요경마와 일요경마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를 살펴볼 것 같으면 토요경마는 총 14개 경주가 시행이 되고 제주경마가 이제 후반부 2개 경주가 시행이 됩니다. 또 일요경마는 총 10개 경주가 시행이 되고 기존과 똑같이 부산경마는 6개 경주로 늘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16개 경주 똑같이 시행이 되는데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토요경마가 조금 중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나름대로 혼전기가 있고 일요경마도 출전수는 조금 적지만 그렇더라도 안정과 중배당이 고르게 형성될 수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강탈은 당시에 이제 거마라는 마필이 인기권 전력이었는데 거마를 자르고 베스트걸이라는 마필을 보병권 인기마를 강력한 축으로 놓고, 자, 이 35.3배, 또 쌍승식은 101.2배, 또 삼복승식은 66배 했는데 1번과 4번, 그때 1번이 정확하게 모르겠고 4번은 이제 캠프 200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마리를 주력으로 승부를 해가지고 한 경주에 200배짜리의 거의 단통성 경주를 적중을 시켜드렸기 때문에, 자, 나름대로 금요경마는 승리를 했고요, 토요경마는 졌습니다. 하지만 일요경마에 나름대로 선전을 했기 때문에, 자, 지난주에는 나름대로 승리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이번 주 경마 상당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 강타 열심히 준비를 한 만큼, 자, 멋진 대승을 위해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면서 여러분과 강타가 함께 공부하는 강타의 UCC 경마방송, 강타의 엉뚱생뚱경마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1경주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전력의 완성도가 조금은 떨어지는 이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혼전도가 있는, 출전수는 적지만 혼전도가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행마가 없죠. 4번 스위트 캐스퍼가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긴 한데 상대를 압도할 만한 선행마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도 없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세제사랑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순차적인 경기력 향상을 보여주는 마필로서 당연히 아무래도 이제 체중이 조금 늘어나야지만 베스트의 컨디션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에요. 체중이 늘어야 된다. 자, 체중이 좀 너무 적게 나가는 것이 흠이긴 한데, 자, 이 기존의 추임력은 안정적인 전력입니다. 근데 이번 편성이 뭐라 그랬어요?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느린 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안정된 추임력을 바탕으로 선행력의 향상을 보여줬던 1번 세제사랑은, 자, 이번 3전째를 맞이해서 전력의 향상도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강력한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이번 노열파워도 안 되는 마필은 아닌데요. 자, 아직까지는 이 미승리마 경주를 맞이해서 꾸준하게 경주로 신장을 보여주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강하게 읽어주기엔 2%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자, 여기에 6번 모닝아이치입니다. 강력하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 마필이 과연 이제 승부수를 어느 정도 띄워줄 수 있겠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6번 모닝아이치도 데뷔 후 2번의 경기에서 선수인전 모두 동반 상승된 전력을 보여주면서 나름대로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라, 자, 6번 모닝아이치도 피리 배팅권에 난처가 시켜볼 수 있는 일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7번 천하미인이 문세웅 리스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수가 있겠지만 2번 노열파워와 7번 천하미인 중에서는 한 마리 정도는 현장에서 잘라야 되는 입장이니까 과연 어느 마필을 자를지 여부가 관건인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저는 1번 세제사랑이 가장 그래도 안정적인 전력이라고 봐주고 싶은 토요제 1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요제 2경주는 이 나름 배팅권의 충마가 버티고 있는 경주죠. 자, 바로 7번
드림 아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현재 갖고 있는 능력으로 봤을 때는 절대 부러지지 않는 강축이라고 볼 수가 있는 마필이에요. 자, 데뷔전 시 선행력은 다소나마 부족한 모습이었지만 종반 탄력 측면에서의 월등한 우위를 바탕으로 자, 입상에 멋지게 이제 성공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7번 드림아이는 강력한 배팅골의 축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마필. 그게 뭐 무조건 충마라고 해더라도 가온이 아닌 마필이라 자, 7번 드림아이에 대해서는 뭐 믿음을 갖고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후착은 아직까지는 출주 횟수는 많지만 미승리마 1변도의 마필이고 나이가 찬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한 혼전 양상의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아트 스파트입니다. 능력은 아직까지 베스트는 아니라고 볼 수 있고 걸음은 다 나왔다고도 볼 수 있는 마필이지만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이번 편성이 약편성이고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번 아트 스파트가 당일날 안 팔린다면 이 마필은 능력으로는 되는 마필입니다. 이 능력은 되는 마필이니까 1번 아트 스파트는 간신권 마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1번 아트 스파트가 이제 지난번 경시 2착을 차지했는데 그 2착 자체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고 충분히 또 한 번의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믿고 싶은 마필입니다. 자, 여기 이제 3번 봄봄이라는 마필인데요. 대부분의 마필들이 이제 체구가 좀 작은 마필들이죠. 이 3번 봄봄도 마찬가지인데 선행력이 아직까지 좀 들쑥날쑥한 모습이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좀 손질이 가는 마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하게 읽어주기엔 좀 2%가 좀 부족한 면을 갖고 있는 마필이 아니냐. 자, 여기 5번 두아데코라는 마필인데 괜찮습니다. 패턴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번 편성에서 후착권에는 박시청이라든지 김석봉이라든지 조금은 이 B급 기수들이긴 한데 뭐 마필의 능력으로 봤을 때는 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들이 아니냐. 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4번 원모아 찬스가 당연히 입구야스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인기권 연역으로 팔릴 가능성은 있지만 이 마필도 400kg대의 작은 말이고 직전에 급파강대 전력을 보여줬던 마필이라 전반적으로 세게 보기에는 좀 뭔가 2%가 좀 부족한 면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해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세게 보는 마필이 아닙니다. 자, 당일날 이제 6번 이 스마트 드리머라는 마필이 과연 어느 정도 팔려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한데 최대의 복병권이라고 생각을 하는 마필입니다. 자, 재검시 발걸음이 굉장히 좋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지난번 데뷔전 시 모습보다는 확실하게 달라진 모습이라 자, 요 6번 스마트 드리머도 이 편성에서는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 아니겠느냐. 자, 그래서 따라서 2번 이경주는 7번 드림아이는 무조건 오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후착만 잘 선정을 하면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1번 아트 스파트와 5번 투아데코, 6번 스마트 드리머 이상 3들을 강하게 보고 있는 그런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부터 이제 3경주입니다. 이번 3경주는 잠재력이 우수한 신바가 있고요. 또 기존의 강자가 버티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둬야 되느냐. 4번 장산 다이어리나 마필입니다. 자, 2세 일본산 마필입니다. 자, 데뷔 주행검사도 오락가락하게 뭐 적당하게 받았더니만 지난번 데뷔전 때 모습을 보니까 선취인전 모두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행 브람기는 약간 보여주긴 했지만 파워감은 상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일본산 마필들이 이제 슬슬 들어오는데 예전에 일본산 마필들 중에는 다이와라지가 최고의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본산 마필도 좋습니다. 이 종부마가 굉장히 좋은 말들을 수입을 해가지고 이 시즌말 개발을 일찍 했던 일본이기 때문에 거의 세계 수준의 그런 명마들이 많은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산 마필도 굉장히 좋게 봐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자, 이 때문에 기존의 마필들 중에서는 4번 장산 다이올의 잠재력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싶고 자, 이 기존의 마필 중에서는 4번 장산 다이올이라면 잠재력이 우수한 마필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그마 샌더스라는 마필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자, 데뷔전 주행범다 자체는 이제 입구야 시리즈가 이렇게 통과를 했는데 상당한 여력이 있었죠. 기본적인 순발력도 괜찮았고 종반 탄력까지도 상당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이번 편성에서 뭐 9번 금화 썬더즈가 큰 이변만 없다면 뭐 입상권에 한 자리는 가능한 편성이 마필이 아니냐. 자, 그래서 4번 장산자용과 9번 금화 썬더즈, 자, 이 두 마필을 여러분들에게 꼭 관심 있게 지켜보시라.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토요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는 제가 원래는 승부처로 선정을 하려다가 일반 경주로 돌린 경주예요. 자, 일단 신마 중에서는 일본 에리카. 체구는 그다지 크지가 않죠. 체구는 그다지 크지가 않지만, 자, 데뷔전 때 모습을 보니까 선행력도 상당히 우수하고, 종반 탄력까지도 겸비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이번 편성에서도 이번 무한도마라는 걸출한 선행마가 버티고 있긴 합니다만, 충분히 1번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라, 자, 1번 에리카는 피리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형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무한도마입니다. 강력한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이긴 한데 부러질 수도 있는 어떤 그 잠재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필가가 굉장히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이 과연 이번 경주에서 이제 1억 원짜리의 고가의 마필인데 그 1억 원대의 마필 값을 완성을 할 수 있을지. 자, 선두력은 굉장히 우수한데 반해 정반 탄력이 끄는 악벽기가 약간 있어서 정반 탄력이 급하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스태미나에 대한 검증이 안 됐다는 점에서 자, 일본 에리카가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4경주는 외관상으로는 배당이 안 터질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터질 수도 있고 또 2번이 선행하고 1번이 따라가서 2번, 1번 안정된 막골로 입상마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편성은 은근히 어려운 그런 편성이기도 한데 어찌됐든 뭐 1번, 2번 여기에 이제 외곽 게이트의 12번 더전 대상 정도까지는 안고 가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 외에도 뭐 12번 오카방고라든지 이런 나름 잠재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도 포진을 하고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의외로 이변 연출도 가능한 편성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4경주는 1번 에리카와 2번 무한도마가 가장 나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지만 조심을 하시라는 말씀으로 언급을 드렸던 토요제 4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려주셨습니다. 강타의 첫 번째 승부처 토요제 5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를 첫 번째 승부처로 선정을 했는데 자, 이 경주에서는 뭐 누가 뭐라고 해더라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마필이 있죠. 외곽 게이트에 있는 12번 오썸 드래곤이라는 마필입니다. 저는요 12번 오썸 드래곤이 데뷔전에서는 1000m에서 지난번 경주에서는 1200에서 나름대로 보여줄 것은 다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데뷔전에서는 선행력을 보여줬고요. 이전째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선입전개 능력도 안정되게 할 수 있는 마필이다. 이런 걸 좀 보여줬던 마필인데 일단 12번 오som 드래곤도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닌데 요 마필을 충 하나 단통으로 때려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5경주는 의외로 배당이 터질 수도 있는 그런 편성이고 나름대로 걸음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수고있는 복병마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관상의 강자인 12번 오썸 드래곤을 가져는 가지만 절대적으로 이놈이 충 하나 단통으로 때릴 수 있는 메리트를 갖고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보여줄 건 다 보여줬으니까 그 외에도 더 보여줄 수 있는 마필들도 포진을 하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의외로 배당의 메리트도 갖고 있는 경주고 또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도 분명히 갖고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경주는 배당의 메리트를 갖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첫 번째 승부처 멋지게 한번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토요제 6경주 한 타임을 먹고 갈 수는 없고요. 자, 이번 6경주는 또 조용한 승부처로 해서 엎어치기로 승부수를 던져보겠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5경주, 6경주, 7경주 3개 스트레이트 승부처니까 자 5경주는 일단 중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췄고요. 자 이번 6경주 자 강타의 조용한 승부처는 과연 어떤 모양새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다들 고만하고 어느 마필이 특정 마필이 배팅권의 축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근히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도 갖고 있는 경우인데 이번 편성에서 강타가 관심을 갖고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은 다들 인기권 전력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마필이긴 한데 바로 이 5번 최고사랑이라는 마필입니다. 5번 최고사랑도 이번 편성에서는 근간에 이제 나름 정체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또 초반 발주가 제대로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마필이긴 한데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이 잠재 여력이라는 측면으로 놓고 왔을 때는 지난번에 이어서 문세영 기술을 한 번 더 기승을 시켰는데 마필 자체의 능력으로 봤을 때는 안 되는 마필은 절대로 아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 꼭 요주의가 필요한 마필이면 분명하다. 자, 여기 또 외곽 게이트에 11번 상황전이라는 마필이 있는데요. 자, 이 마필도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하지만 5번 최고사랑이든지 11번 상황전이든지 이런 마필들의 매치보다는 여기에는 복병권 전력이 한두가 또 버티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마필이 사고를 치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들 마필들보다는 나름 배팅권에 충만을 놓고 자 5번 최고사랑이나 12번 상황전 같은 마필들을 공략해 볼 수 있는 이번 편시 나름 승부의지가 강한 마필들을 공략을 해서 자 이번 6경주는 안정되게 적중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삼아보겠다. 그런 승부처로 삼아보겠다. 자 6경주 자 5경주 첫번째 승부처 6경주 최후한 승부처 2개의 경주 자 첫번째 승부처는 중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번 6경주는 무조건 적중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자 다음 토요제 7경주에 완벽한 상황으로 마무리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7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과 중반부 최대 승부처라 할 수 있는 UCC 준비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가장 강력하게 때려보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일단은 1번 미래본적입니다.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지난번 경주 이제 1200에 출전을 했고 이번 경주가 이제 1300에 승군전을 맞이한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선행력 즉 발주 자체가 매끄럽게 안되는 단점을 갖고 있긴 한데 이번 편성 자체도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아주 느린 편성입니다. 자 그러면 거리가 1300인데 추입력 측면에서는 발굴의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오히려 느련한 거리가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자 그래서 1번 미래본적은 강에서도 강하게 읽어주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7경주에는 도대체 누구를 때릴까요? 강타가 확실하게 안 팔리는 마필이 있습니다. 그 마필이 안 팔리는 이유는 가지가지인데 이번 편성에서 또 한 번 단통으로 노려가지고 확실하게 제대로 된 단통으로 승부수를 던져볼 수 있는 복병권 전력이 포진을 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7경주에서도 무조건 배당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자 강타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번 경주에서는 무조건 배당을 때려볼 수 있는 요주의 마필이 포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어느 정도 배당이 나올지 여부는 미지수이지만 확실한 단통으로 확실한 배당으로 7경주에서 자 1차적인 대승으로 한번 상황을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 6경주, 7경주 자 스트레이트 승부처에서 1단락 제대로 된 승부수를 던져보고 자 한번 중반부로 마음 편하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일 8경주입니다. 조금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죠. 자 2번 해피한골입니다. 기본적 능력 자체로 봤을 때는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고 근간에 보여준 능력도 안정적인 능력인데 매번 결정력 부족으로 착승 정도만 머무는 마필이라 2번 해피한골을 축으로 가져가기에는 뭔가 2%가 좀 부족한 감이 있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4번 이 미스파크도 지난번 데뷔전 때 3착을 차지했는데 주행 검사를 받았을 때보다 데뷔전 자체 체중이 많이 빠졌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당일 체중이 늘어나야만 어느 정도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 5번 절대 질주라는 마필입니다. 자, 선행력에 비해서 정말 탄력이 나거나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자, 직전 이전째 조정 하강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라, 자, 이번 경시에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끝으로 8번 글러브 로크라는 마필입니다. 자, 1억 원대의 고가의 마필입니다. 자, 1억, 상당히 비싼 마필이잖아요. 1억 원대.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12전을 치르는 동안 빵빵승이기 때문에 최상식 조교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한 그런 입장이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문세영 기사를 기승을 시켜서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데, 과연 이번 경시 이제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자,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언급을 했던 마필들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자, 이번 경시 이제 신마 중에서는 이 9번 구름 위의 나비라는 마필인데, 이 마필도 지금 1억 1000짜리 비교적 고가의 마필입니다. 1억 1300짜리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서는 이 마필도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굉장히 비싼 마필이니까 주행검사 때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발주가 매끄럽지 않아서 그렇지, 추진력과 정반 탄력이 굉장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1200에서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입니다. 480kg대에 육박하는 앞말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9번 구름이의 나비 최원조 교수가 기색을 했다 하더라도 이 마필은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아니냐. 저는 그래서 나머지 처음에 언급을 했던 마필들은 당일 현장에서 압축을 할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략이지만, 배팅권의 축으로는 오히려 9번 구름이의 나비라는 잠재력이 우수한 신발을 가져가는 것도 좋은 배팅 전략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토요제 구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구경주는 강타의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출전수는 9두밖에 안 되지만 배당의 가능성을 놓고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력차도 미세하고 또 어느 정도 때려볼 수 있는 짭짤한 배당이 연출될 수 있는 강타의 하이라이트 승부처인데, 자, 여기서 한번 과연 강타가 어떤 마필들을 노릴지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돌직이란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의지는 강하게 걸렸던 마필인데, 실제로는 마필 자체가 조금 이 파워가 좀 덜 찬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체중이 안 나가서 그런지 생각보다는 이게 쭉쭉 뻗어주는 그런 맛이 좀 덜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안 간 게 아니고 능력 발휘를 했는데 마필 자체가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고 파워가 좀 부족했다는 것이 흠이었지, 4번 돌진이 승부를 안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마필 자체를 이번엔 충분히 만들어 놓고 때리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구경주, 자, 이 하이라이트 승부처는 무조건 적중을 자신하는, 무조건 적중을 하기 위해서 선정을 한 하이라이트 승부처인데, 그 중심에는 4번 돌진을 강하게 읽어주는 편성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0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도 은근히 배당의 소질을 갖고 있는 경주인데, 자, 한번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눈에 딱 들어오는 마필이 있죠. 2번이 장산지존이라는 마필. 자, 근간 3번의 경주에서, 특히나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이쿠야스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자, 연속 3차기를 머물고 있지만 걸음의 신장세는 아주 뚜렷하게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시 이제 1400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발 빠른 선행마들이 없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정계상 선행까지도 갈 수가 있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장산지조는 이번 편성에서는 무조건 읽어줄 수 있는 강력한 배팅권의 축으로까지도 인정이 가능한 마필이 아니냐.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그렇다면 이제 후착은 상당히 혼전입니다. 1번 연성사랑입니다. 자, 이 마필도 이제 1억 원짜리 고가의 마필인데 아직까지도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경기를 대비해서 나름대로 좋은 상태를 보여줬고, 자, 패턴적으로도 선행력의 급상승과 더불어 종반 탄력까지도 지속적인 상승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배팅권에는 무조건 안착을 쉽게 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외 마필들 중에서 또 누구를 가져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만약에 배당이 터진다면 저는 이 4번 첫 선택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이 이제 종반 뚝심은 굉장히 우수합니다. 근데 그 뚝심을 끌어낼 수 있는 기수가 바로 강타가 보는 견지에선 박우령 기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4번 첫 선택이 안 팔릴 가능성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배당의 소질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4번 첫 선택이라는 마필은 꼭 한번 3복 승식이든 뭐든 간에 꼭 배팅권에는 한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 언급을 드리면서, 자, 이번 10경주에서는 2번 장사지조는 배팅에 축으로 놓고 보고, 또 4번 첫 선택이라는 마필은 복병권 전력으로 3복승 배당권 전력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란다. 자, 이 두 마필의 언급을 드리면서, 자, 다음 토요일 1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누가 입상을 해도 할 말이 없는 은근히 혼전 양상의 구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오늘 경주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경주라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닌 편성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은 필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1번 샌드위치입니다. 선입전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지난번 경주시 이제 살포시 이제 물꼬를 터는 마필인데, 선행력은 이번에는 하강을 하지만 종반 탄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반 탄력 자체가 아주 우수한 탄력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연 이번 경시 1번 샌드위치가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인기값을 제대로 할 것인지 여부는 미지수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배팅권에 받치고 가는 마필이긴 한데, 아주 세게 읽어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고 싶은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4번 아너인 갤런트인데, 자, 이 마필이 주행검사를 받고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공백기를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30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장기 휴양마인데, 재검 때 모습을 보니까 발걸음은 괜찮아요. 괜찮기 때문에 종반 탄력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이라 혼전석의 이변이라고 4번 아너인 갤런트가 종반 추입으로 날라들어올 가능성도 좀 있지 않느냐. 어차피 3번 백억이가 선행을 가던 9번 미스러브가 가던 1번 샌드위치가 가던 제가 보기에는 뭐 아주 강만하고 생각을 하는 마필들이 아니기 때문에 4번 아너인 갤런트도 충분한 이변 가능성을 놓고 해볼 수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여기서 또 한 마리를 더 추천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 1번 샌드위치가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은 있지만 저는 5번이 천하강력도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1번 샌드아이는 샌드위치는 집중적인 뭐라 그럴까요?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견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이 5번 천하강적 같은 마필들이 의외로 선전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5번 마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게 보는 그런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외 마필들에 대해서는 일단 뭐 현장에서 파악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으로서는 뭐 1번 샌드위치, 4번 아너인 갤런트, 자, 여기 5번 천하강적 이상 3조만 언급을 드리면서, 자, 이번 11경주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2경주입니다. 자, 지금 12경주부터 이제 13, 14경주가 연장 스트레이트 승부처인데, 자, 그 첫 번째 관문인 12경주 강타의 현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주도 저는 배당이 터진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그 배당의 주인공을 누구로 가져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현재로서는 뭐 6번 캐나코라는 마필을 강하게 읽어주고 싶습니다. 자, 박병훈 기수가 기생을 해도 꾸준하게 경기력 성장을 보여주면서 지난번에 급기야 이제 선행을 나서서
한 바퀴를 일순하면서 느린 편성을 만나 종반 지구력의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며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인데 과연 이번에는 선행을 못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제 외곽 게이트의 이제 12번 퍼펙트 비율이라는 마필도 굉장히 빠른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을 보내주고서 과연 따라가서도 입상권 진입이 가능할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6번 캐라코를 놓고도 배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편성이기 때문에 자, 이번 6경주 현장 승부처로 삼아서 한번 중배당 단통으로 제대로 한번 승부수를 던져보고 싶은 경주다. 자, 6번 캐라코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배당 마필들이 분명히 포진을 하고 있고 또한 인기권 전력들이 몰락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뭐 무조건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경마의 하이라이트 승부처럼 할 수 있는 토요경마 UCC 메인 승부처인 토요제 13경주 분석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가 터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터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강타가 강하게 부는 마필은 당연히 5번 라이크더선이라는 마필입니다. 당연히 뭐 인기권 전력으로 팔려야 되는데 뭐 안 팔린다면 땡큐입니다. 안 팔린다면 땡큐고 다른 말들이 5번 라이크더선보다 더 강하게 팔린다면 무조건 땡큐입니다. 자, 당연히 12번 남의 대항 같은 마필들이 강하게 또 팔릴 거예요. 5번 라이크더선도 팔리고 12번 남의 대항도 팔리고 뭐 이런 마필들이 팔린다고 할 것 같으면 뭐 안 읽어줄 이유는 없죠. 그렇지만 여기에는 배당권 전력의 한두가 더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필이 뭐 팔리든 안 팔리든 상관이 없어요. 저는 일단 메인 승부처라는 것은 적중 기본입니다. 적중을 얘기를 하면 안 돼. 적중은 기본으로 깔고 가고 그게 이제 배당인지 아니면 무조건 적중인지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적중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그런 편성이니까 저는 5번 라이크더선을 여러분들에게 강추천을 드리면서 자, 이번 메인 승부처 말이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적중을 위해서 매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4경주 자, 강타의 끝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승부처죠. 저쪽에 이제 그게 남아있으니까 제주경마가 남아있으니까 어쨌든 이제 마지막 승부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요 이 편성에서 배당이 와장창하고 터질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3번 클린업 천하라든지 4번 하트로이, 지난번 경주시 동반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들이 또 한 번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마필들이 동반 입상으로 끝날 가능성도 분명히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보는 경지에서는 3번, 4번 막권이 들어와도 할 말은 없지만 이번 편성에서는 강타가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이 있습니다. 자, 그 마필이 있기 때문에 3번, 4번을 빼고 싶진 않아요. 3번, 4번을 인정을 하는데 얘네들을 축으로 놓고 공략할 생각은 없다는 거예요. 강타가 노리는 축만은 따로 있습니다. 복병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3마리를 갖고 가서 이 마지막 승부처는 복승도 적중이고 3복승도 단통으로 적중할 수 있는 그런 경우다. 그러니까 뭐 3번 클린업차나 4번 하트로이는 당연히 인정을 하지만 이들 마필들만 보고서 때리는 경주는 아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구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주 제주교차 구경주하고 이제 10경주가 나왔는데 두 경주 다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당연히 배당판에서 아마 해우리가 볼 겁니다. 그렇지만 구경주, 10경주가 모두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제주경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뭐 10번 이 저글링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교가 안 좋다고 해서 안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리가 어쩌고 저쩌고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더라도 물론 10번 저글링이 안 들어올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번 편성에서 선행을 가든 선입을 가든 간에 장우성 기수가 의지만 보여준다고 할 것 같으면 충분히 입상권 진입을 웃도는 능력을 현재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외곽 게이트에서 10번 저글링이 안 올 이유는 없다. 물론 1100m 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리 적응력 부족으로 부러질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그래도 세게 보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로 판단하면서 저는 10번 저글링은 배팅골에 가져간다. 자, 그러면서 이번 구경주는 메인 승부처, 제주경마 최대 승부처인 메인 승부처로 해서 제대로 한번 때려볼 생각인데 그 중심에는 10번 저글링을 가져가보고 싶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주경마 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0경주도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갖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번 경주에서 강력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4번 녹색신비라는 마필입니다. 안 된다고 얘기를 할 거고 배당판에서도 안 된다고 팔릴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에요. 하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 능력상으로는 가장 기복 없이 성장해 줄 수 있는 마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견시 뭐 강하게 읽어주고 싶은 입상 가능권 전력이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다. 4번 녹색 신비를 강력 추천을 드려보고 싶고 자, 여기에 또 갖고 가볼 수 있는 마필은 다들 고만고만한데 6번 제일승자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다소나마 기복이 심한 단점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자, 이번에는 이 마필의 적인 기수라고 할 수 있는 한영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일 현장 상태만 좋다면 저는 6번 제일승자를 충막감으로도 노리고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시 무조건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자, 6번 제일승자도 가져간다. 자, 그렇다면 안 보는 마필은 누구냐? 일본 거가대로라는 자, 이 마필은 당의 인기권 전력으로 팔리든 안 팔리든 간에 가감하게 배팅골에서 제외를 해보고 싶은 그런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10경주는 4번 녹색신비 6번 제일승자는 강하게 보는 마필들이고 자, 1번 거가대로는 배팅골에서 자르는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10경주 분석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토요경마 경주 분석을 마무리 짓고 전반적으로 살펴봤듯이 후반부 경마가 은근히 어렵고요. 전반부도 그다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토요경마는 전반적으로 붙어볼 만한 경주가 많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강타의 엉뚱생뚱 경마방송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었거나 믿어 의심치 않고 현장 예상에서 더욱더 좋은 예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조금 쉬었다가 일요경마 경주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